안녕하세요. 온택트 민주시민교실 진행을 맡은 미녀 MC 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이 되는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분들을 랜선으로 초대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손 흔들어 주세요. 제가 앞에서 왜 특별한 분들이라고 소개를 했냐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글로벌화 되었다라는 말 자주 하잖아요. 교통이나 통신 등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는 분들, 또 결혼해서 이주를 하게 된 분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인을 마주치는 게 드문 일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여러 국적의 외국인분들을 종종 마주치게 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온택트 민주시민 교실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더 특별한 외국인이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관해 제일 관심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인데요. 맞죠, 여러분? 맞으면 동그라미! 관심이 많은 만큼 선거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옆에 도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김은지 초빙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국내에 거주 중인 다문화 유권자분들을 이렇게 모셨는데요. 제가 언젠가 뉴스에서 다문화 유권자,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랜선에 모인 분들은 모두 투표할 수 있는 건가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국적 취득은 하지 않았지만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분 중에서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참여할 수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따로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만 18세 이상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만약 선거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인과 결혼해서 국내에서 2년 11개월 정도 사신 분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실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3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습니다. 다음 지방선거부터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점차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분들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유권자 수도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에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 지방 참정권을 도입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최초라고 하니까 뭔가 자부심이 뿜뿜 생기는데요?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다문화 유권자들이 참여한 첫 사례였는데요. 이때만 해도 6,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0만 6천 명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와, 10만 6천 명 나누기 6,700명을 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엄청나게 증가한 거네요. 그러면 투표율도 엄청 증가했겠어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외국인 선거권자의 투표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 35.2%, 2014년 16.7%, 2018년 13.5%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분명히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한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죠. 외국인 역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잖아요. 이분들을 배제하거나 고립시키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서 권리를 인정하고 내국인들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거라 할 수 있죠. 선생님, 제 생각에는 다문화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를 여러 사람에게 해야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저도 1인 7표제라 하나요? 투표용지도 너무 많고 복잡해서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4년에 한 번씩 치르는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내가 사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예요. 제가 투표용지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초록색 투표용지로는 교육감을 뽑습니다. 교육감은 각 시, 도의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좋은 교육감을 뽑아야겠죠? 중요하죠. 혹시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지 살펴보고 꼭 투표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다음으로 흰색 투표용지 보이시죠? 서울특별시장이나 부산, 광주광역시장, 경기도지사와 같은 사람들을 뽑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의 전체 살림을 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투표용지는 구청장과 시장 군수를 뽑는 거예요. 주민 생활과 좀 더 가까운 일을 하게 되는데 시도지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투표용지로는 지역구 의회 의원들을 뽑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역 주민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 그러니까 법을 만들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개의 투표용지는 비례대표라고 쓰여 있네요. 네, 이건 후보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각자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거예요. 정당이 받은 투표 비율에 따라 정당의 후보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선출되는 거죠. 각 투표용지에는 색깔이 있어서 구분하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색깔이 다 다르네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구분해 가면서 투표해야겠어요. 네, 이렇게 지방선거를 통해 다문화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투표 종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좀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다문화 유권자분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이니만큼 잘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우리 다문화 유권자분들께 제일 어려운 게 좋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일인 것 같아요. 언어도 다르고 한국 문화도 잘 몰라서 훨씬 더 고민될 것 같거든요. 잘 모르니까 결혼하신 분은 배우자가 뽑으라고 하거나 혹은 친한 한국인 친구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뽑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막 응번 뽑으라고 맨날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최고라, 지역 사람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주혜 씨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어도 서툴고 한국 문화도 아직 낯설겠죠? 오래 살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의 정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배우자나 친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투표권이라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권리죠. 물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다양한 주장들을 살피고 경청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우리 다문화 유권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언어는 좀 서툴더라도 아직 정치를 포함한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고민한다면 훌륭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할까요? 어떤 후보자가 좋은 후보자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물론이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후보자나 정당의 공약을 잘 살펴보는 일인데요. 혹시 주혜 씨 매니페스토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니페스토. 그거 저 당연히 알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말해버리면 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죠. 물론 주혜 씨는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다문화 유권자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니페스토란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을 뜻하는 말이에요. 즉,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해진 예산, 그러니까 돈을 쓸 것인지 약속한 내용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거. 매니페스토. 유권자들과 하는 약속. 바로 그거죠. 네,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지는 건 안 되겠죠?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우리가 후보자의 인상이 좋아서 또는 나랑 같은 동네에 살아서 이런 이유로 투표에 임하면 안 되겠죠. 그 후보의 공약을 꼼꼼하게 보고 투표하자는 뜻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말도 생겼고요. 그렇다면 꼼꼼하게 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후보자들이 우리한테 어떤 약속을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우선 내세운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를 봐야 해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임기 내에 가능한지 그리고 구체적인지 등을 봐야 하는데요. 우리 좀 더 쉽게 아이들 학급 선거를 예로 들어볼게요. 2명의 후보자가 다음과 같이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A 후보자는 화목한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B 후보자는 칭찬 우체통을 만들겠습니다. 주혜 씨라면 어떤 후보자에게 한 표 던지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B 후보에게 표를 줄 것 같아요. 화목한 교실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화목한 교실을 만들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A 후보의 공약은 나중에 공약을 잘 지켰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확인도 할 수 없죠. 하지만 B 공약은 어떤가요? 보다 구체적이죠. 친구들끼리 서로 칭찬할 일이 생기면 칭찬받을 친구의 이름과 내용을 써서 넣을 수 있는 칭찬 우체통을 만들겠대요.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칭찬과 칭찬이 오가다 보면 당연히 학급의 분위기는 화목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이라고 했죠. B 친구는 재활용 상자를 이용하겠대요.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교실 뒤편 빈 곳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약속은 충분히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뽑히면 바로 실현 가능한 공약이네요. 저도 선거 공보물 오면 시간 내서 자세히 보거든요. 그런데 간혹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가능한 걸까 싶은 그런 허황된 것들을 약속하는 후보자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좀 과장하자면 거의 세상을 구하겠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후보자들 스스로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오늘 참석해준 우리 다문화 유권자분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기회를 얻었을 때 후보자들의 공약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현명하게 한 표를 던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저도 하나 팁을 드리고 싶어요.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서도 후보자의 공약을 알 수 있지만 선거 기간이 되면 각 가정으로 이렇게 생긴 봉투가 배달되거든요. 보신 적 있으실까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쵸? 후보자들의 정보와 공약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꼼꼼히 잘 살펴보시면 어떤 후보자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표정들을 보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제가 특별히 정치 참여에 앞장서는 다문화 유권자분들을 초대했으니까요. 행복한 우리 동네는 그 동네를 대표하는 대표자만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할 때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순찰 활동에 참여하는 다문화 주민도 계시고요. 맞아요. 지역을 위해 산불 캠페인을 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는 다문화 주민도 계십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두 우리가 사는 지역을 행복한 동네로 만들 수 있는 일이겠죠?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 보람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선생님. 내가 사는 우리 동네를 위해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한다면 결국 그게 나에게 좋은 일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짧은 이야기를 통해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주혜 씨, 네. 30마리의 새가 전깃줄에 앉아 있어요. 이 중 20마리의 새가 잠시 뒤에 날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잠시 뒤 30마리의 새 중 과연 몇 마리가 남게 될까요? 수학 문제인가요? 제가 또 문과 출신인데 30 빼기 10이니까 당연히 10마리겠지만 저 안 속습니다. 이렇게 쉬우면
아유, 문제를 내지 않으셨겠죠. 네, 눈치가 빠르신데요. 덜컥 10마리요 라고 대답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마음먹은 건 20마리지만 그걸 실천한 새가 몇 마리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와, 근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 날아가기로 해놓고 안 날아간 새 중에 한 마리네요. 저는 다이어트 계획을 매일 세우거든요. 근데 내일부터 저녁은 굶어야지. 굳게 마음을 먹고도 다음 날이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맛있게 치킨 다리를 뜯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네, 행동으로 옮기는 건 참 힘들죠. 그래서 끝으로 다문화 유권자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내가 사는 우리 동네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마음먹었다 해도 결국 행동하지 않는다면 오늘 참여한 이 시간도 자칫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비로소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오늘의 마음가짐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겠죠.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다문화 유권자분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생깁니다. 기권하는 기권자가 아닌 유권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결국 행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선생님 덕분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문화 유권자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많이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막 드는데요. 네, 생각만 해도 흐뭇하네요. 저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들은 분들은 생각만 하지 않고 꼭 행동에 나서는 멋진 유권자가 될 거라 믿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이 투표에 참여할 때 만들어집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 봐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김주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계 인류가 우리 문화를 사모하는 문화국가가 되기를 원하셨지요. 최근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싱글 차트를 석권하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개 부분을 수상하였으며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노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K-팝이 세계 음악의 키를 쥐고 영화, 드라마가 글로벌 엔터 산업의 핵심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80여 년 전에 김구 선생님께서 원하신 문화국가 한류가 세계 문화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주권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거를 실시한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정치적 통치를 정당화하고 권력자를 통제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부는 유권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선거를 통해 위정자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게 됩니다. 선거는 유권자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유권자의 참여 수준이 정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유권자가 선거와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현하여 우리 정치 문화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한류처럼 우리 정치 문화가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 유권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다. 온택트 민주시민교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랜선 퀴즈 시간이 왔습니다. 우! 앞서 수업을 듣기도 했지만 그동안 현명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문화를 대표하는 멋진 유권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랜선 퀴즈 시작할게요. 규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질문을 잘 듣고 정해진 시간 내에 준비한 정답지에 표기를 해서 화면을 향해 들어주시면 됩니다. 막 요렇게 들고 막 이렇게 들고 이러면 곤란해요. 이러면 안 되고요. 정답이 잘 보일 수 있게 크게 써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을 맞춘 분들은요, 그대로 다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틀린 분들은 화면을 잠시 꺼두시면 됩니다. 최후의 3인에게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상장과 상품을 수여합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머리로 동그라미! 다들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그럼 랜선 퀴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아직 들지 마세요. 다들 다 쓰신 것 같은데 카운트다운 갑니다.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빠바바범빰. 다들 잘 맞추셨는데 자, 그러면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요 5월 10일입니다. 와! 다들 잘 맞추시는데요. 다문화 유권자의 분들 중에서 또 최고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쉽게 첫 번째 문제를 맞추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가기 전에 왜 5월 10일인지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여 유권자의 날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5월 10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상 어떤 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자,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기관의 명칭을 맞춰주셔야 돼요. 꽤 길 수 있는 답인데 자,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빠바바밤빰. 와, 다들 근데 한글 그 실력이 장난 아니신데요? 자, 그럼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와, 정답 맞추신 분들 축하드려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민주시민 교육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입니다. 정답자분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틀리신 분들은 잠시 화면을 꺼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투표는 선거일 기준 만 몇 세부터 할 수 있을까요? 만 몇 세 이상일까요? 정답을 적어주세요. 바로 적어주신 것 같은데 카운트 세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와우.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요? 제가 보니까 다 맞추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 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또 저희가 수업할 때 언급을 했었었죠. 야,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맞추시면 안 돼요. 저 빨리 퇴근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땡땡땡땡 번으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걸 맞추신 분이라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 것 같아요. 자, 카운트다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바로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요 1390이었습니다. 우와! 아니, 여러분들 사실 저는
몰랐어요. 정답을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부끄럽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에 투표소 입구에서 엄지척 V 표시를 하면서 투표 인증샷을 찍고 그 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자, 바로 써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바로 카운트다운 세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정답 공개해 주세요.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공개합니다. 정답은 O였습니다. 와, 박수! 여러분들 진짜 잘하신다. 자, 우리 여기까지 온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 잘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최후의 3인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더욱더 keep going. 자, 다음 문제 갑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갖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제가 한글을 읽으면서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O냐 X냐 카운트 세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정답을 보여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 공개합니다. O였습니다. 오! 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나 봐요. 바로 이렇게 끄덕이시네요. 오. 자, 그러면 조금 더 쫄깃하게 난이도를 좀 살짝 높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퇴근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자, 바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표를 한 것은 무효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자, 바로 카운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정답을 보여주세요. 자, 정답, 자, 바로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였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맞추셨어요. X를 하신 분들은 화면을 잠시 꺼두시고 정답자 분들만 계속해서 퀴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를 조금 더 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들 장난이 아니신데요? 자,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선거인이 실수로 투표용지를 찍거나 기표를 잘못했을 때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바로 카운트 세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X였습니다. 투표 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제가 하자마자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어떤 고개의 끄덕임. 기본 아닌가요? 야, 대단하시다. 이거 점점 곤란해지는, 제가 곤란해져요. 제가 더 쫄깃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난이도를 더 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 투표할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이것도 잘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긴 문장을 바로 이해하신다고요? 카운트 갑니다. 3, 2, 1 공개해주세요. 자, 정답 공개해주세요. 정답은요? 정답은 O였습니다. 잠시만요. 타임 갈게요. 타임. 잠시만요. 잠시만, 이거 족보 있는 거 아니에요? 족보? 아니, 다들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맞추시는 거예요? 저는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잘하신다. 제가 지금 감탄했어요. 말이 안 나와요.
맞습니다. 설명 들어갈게요. 고용주는 투표 시간 보장 청구가 있으면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줘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이 부분은 또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잠깐. 이거 난이도를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한 번에 이걸 업시켜야 되겠는데? 오케이. 바로 업시켜서 문제 나갑니다.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선거인과 함께 투표소 안 기표소 동행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자,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적어주시고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정답은 바로 X였습니다. 네. 기표소 동행은 미취학 아동의 하나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빠르게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는 찍거나 임의로 철거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과연 어떨지 바로 적어주시고 카운트다운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바로 들어주세요. 바로. 자, 정답은 바로 O였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 또는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선거 벽보를 함부로 찍거나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네,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9분 남아 계시는데 최후의 3인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연예인, 스포츠스타, 정치인이 후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내용의 동영상,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바로 적어주시고요. 카운트다운 갑니다. 3, 2, 1 정답을 보여주세요. 자, 그럼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O였습니다. 네, 틀리신 분 꺼주시고요. 이게 저희가 준비한 문제가 지금 몇 개 안 남았는데 이거 자, 최후의 3인이 될 때까지 keep going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의 최고 액수는 얼마일까요?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자, 액수를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힌트는요, 단위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위, 뭐 1,000만 원이냐, 아니면 뭐 억 단위냐, 조 단위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억 단위입니다. 카운트다운 갑니다. 3, 2, 1 정답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좀 갈릴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들어주세요. 바로 들어주세요. 이건 찍어야 돼요. 어렵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5억이었습니다. 단번에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와! 자, 잠깐만. 한효주님. 솔직하게 찍었다, 안 찍었다? 찍었다, 안 찍었다? 찍었어요? 원래 알고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주님, 최종 우승이고요.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효주님. 최후의 1인이 뽑혔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 중에서 2위와 3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3위 결정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문제 주세요. 이것은 외래어로서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 방법,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한 공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배운 내용이에요.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은 단번에 적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카운트다운 세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정답을 보여주세요. 자, 정답. 나머지 분들은 모르셔서 못 들으셨고, 그죠?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매니페스토였습니다. 자, 매니페스토. 자, 우리 이춘자님 맞췄네요. 세리머니가 이거 화끈하시다. 이렇게 해서 이춘자님께서 2위를 차지하게 되십니다. 축하합니다. 자, 나머지 분들 나가지 마시고요. 끝이 아닙니다. 3위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승자 가리는 것보다 더 쫄깃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3인데, 그죠? 3인데, 긴장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3위 결정전 문제 나갑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선거일에는 SNS를 통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카운트다운 바로 갑니다. 3, 2, 1. 정답을 보여주세요.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자, 이제 손예진 씨와 김은하 씨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서 3위 결정전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보면은 1위 결정전인 줄 알겠어요. 그죠? 1위는 초반에 저희가 결정이 됐고, 참고로 맞은 3위예요. 그렇지만 3위도 정말 대단한 순위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3위를 결정짓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바로 적으시고 과연 3위가 나올지 제가 다 긴장이 되는데요. 카운트다운 가겠습니다. 3, 2, 1. 정답을 보여주세요. 빨리 들어주세요. 빨리. 답이 갈렸습니다. 답이 걸렸어요. 자, 과연 정답은 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정답은 X였습니다. 야, 와, 정말 쫄깃한 결정전, 3위 결정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위는 손예진 씨였습니다. 야, 축하드려요. 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랜선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명선거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 3위를 하신 손예진님 어디 계세요? 네, 손예진님 축하드리고요. 바로 상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10회 유권자의 날 기념 온택트 민주시민교실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허부열. 축하의 박수 줄까요? 박수 주세요.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모범 유권자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춘자님 화면 향해 손 흔들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모범 유권자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후의 1인에게 주어지는 민주시민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준님 화면을 향해 손 흔들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상장 민주시민상 귀하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10회 유권자의 날 기념 온택트 민주시민교실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허부열. 다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최후의 1인이 된 한효주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주님 마이크 켜주시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기뻤어요. 1등 하실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니에요. 지금에서 밝히지만 그 마지막 문제 있잖아요. 그 금액, 억 맞추는 거, 5억 맞추시는 거. 네네. 그거 저도 아까는 처음부터는 3억인지 아니면 3억. 그래도 어쨌든 알고 계셨구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효주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3명의 다문화 유권자분들이 대표로 시상을 했지만 훌륭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또 멋진 유권자가 되기 위해 어렵게 시간을 내 참여해준 여러분들 모두가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신 본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고 할까요?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동네, 꿈꾸는 동네는 어떤 모습인가요?
저 또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육도 참여하고 퀴즈도 진행하면서 내가 사는 지역을 행복한 동네로 만드는 방법을 조금 더 배운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말고는 아무도 투표권을 빼앗지 못할 것이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어렵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소중한 선거권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약속해 주실 거죠? 여러분들 모두 약속! 손가락으로 약속 표시해 주세요. 다문화 유권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다. 온택트 민주시민교실 이것으로 마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는 우리 다양한 나라의 인사말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어로 안녕! 영어로 바이! 사와디카! 짜이찌! 그 다음에 베트남 땀비에 땀비에! 안녕! 감사해요, 여러분들!